안 되는 전쟁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현실 정치로 들어가서 우리는 현재 이제 서방 편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무기라든지 뭐 문자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대놓고 뭐 포탄 지원했다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게 우리 또 소련 러시아의 관계를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모든 지금 재벌들 다 거기 진출해 있는데 자동차도 하나 팔아먹고 뭐 팔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쟁 끝나고 나면 어차피 전후 복구에 있어서 우리도 그동안 많이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복구 참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대놓고 이쁘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하마스 편 한번 손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편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135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극히 그냥 정하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2030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게 하니까 막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 디아스폴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세계로 쫓아놨으니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 이게. 그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무주공산이니까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우리 땅이란 말이지. 지금 또 엉뚱한 놈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을 잘 봐서 야 이거 옛날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야. 이게 팔려가질 수 있다 이거야. 예를 들면. 근데 와서 보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이 중동의 이제 이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1945년도 5월달에 참 좋다. 이들이 여기에 살아들었다. 그게 이제 시오니즘이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유대 사람들이 몰려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엉뚱한 놈들이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니네 나가라. 그래 나갈 수는 없잖아. 걔들 살고 있는 어디 내보나. 여기 가자지고 여기 살아라. 그러면 거기서 옛날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용만 생각해보면 돼요.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 노선인데 박용만 같은 경우는 무장 투쟁 노선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마스 같은 사람은 무장 투쟁 노선이야. 우리가 야 이거 이 사람들은 엉뚱하게 살는데 나를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생존에 걸린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편들은 또 그것도 맞는 거 같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쪽으로 보면 또 뭐 2000년을 내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말은 안 되지만 또 현실 정치에서는 또 미국과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로 봐서는 뭐 이스라엘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놓고 말하기는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배후에도 지원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하마스를.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 정치에서 보면은 뭐 영원한 적도 없다. 키신저가 하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 이거는 모르지 국가의 이익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현재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 네 개를 이제 포괄의 축, 악의 축으로 이제 규정한 상태에서 이 신냉전 틀에서 볼 때는 이 반규지 북쪽 세력의 불장난 바울 도면은 대만 아니면 한반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쟁은 한반도다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외부에서 다 그렇게 인식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북한에서 작년서부터 작년 초에 미사일 발사하는 걸 어떻게 볼 것이냐. 자,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정치적 해석을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부품 공작 이게 또 그런 일환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7년도에 대선이 있을 때 야 북쪽에서 니네 총을 많이 쏴달라. 그리고 이제 공작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이후로 후지부지 됐는데 어쨌든 간에 북한에 저렇게 미사일 쏘고 총 쏘고 뭐 이런 어떤 도발이 있으면은 누구한테 유리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야당한테 유리한테. 근데 이번 대선 때 보니까 야당한테는 굉장히 유리해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 친구들하고 만나면 야 우리가 안보를 튼튼해야 돼 그러면은 야 너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계속 운동권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일반 중도 이런 분들로 볼 때는 그래 맞아 전쟁 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이지만은 민주당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돼 있었다 이겁니다. 자, 우리 이제 정치적 행동 말고 이제 이 상황을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뭐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닌가 이런 견해도 있다는 거니까. 자, 낙관론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도발 형태는 내부용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식량 사정, 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거를 이렇게 도발함으로써 긴장감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내부 결속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있고, 또 제가 한때 이런 얘기도 했죠. 저도 지금 이제 달러들이 아주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걱정 와가지고 달러 들어오겠고,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이전에는 계속 돈이 들어왔잖아요. 한 번 회담할 때마다 5달러, 5억 불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문제 때문에 3번 했으니까 15, 공식적인 돈이 15달러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공식적인 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하여튼 뭐 이게 귤밭 올라가는 것도 귤이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올라간 게. 이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도 돈이 안 들어오니까 얘들이 지금 봐봐, 윤석열 대통령 협박하는 게 아니냐,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석한다 이거예요. 전쟁은 아니더라도 이 긴장감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또 일본 이제 우리 우파 중에서도 좀 나름대로 식견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야 전쟁 나면 재래 전쟁에서 우리 100% 이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유튜브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 이유로서는 우리가 군사 강국 지금 세계적으로 5위, 6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래전으로는 우리가 100% 이긴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 그 한미일 그 정보 그 지속력까지 이제 다 복원됐기 때문에 미국의 영상, 그다음에 일본의 신호, 그다음에 우리의 지비트, 인간 정보 이거는 뭐 상당히 최상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도발 형태도 우리가 며칠 전에 다 이게 탐지되기 때문에 여차하면 우리가 뭐 선제 공격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다 이렇게 안심을 대다수 국민이 이제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전략 목표 선제 타격해서 무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의 그 연합 자산 정보 능력은 현재 최상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낙관론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철통 같은 확장업체라는 개념은 옛날에 여러분들 저기 핵우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핵우산을 좀 더 구체화한 그 전략이다. 그리고 우방국 동맹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에 대해서 핵을 뭐 공격받거나侵略했으면 우리가 다 해결해 주겠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거기서 구체화된 이렇게 그림 그리고 핵까지 포함해서 저기 핵을 그것도 징후만 보이면은 미국의 전력으로도 타격해야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신중론자들, 뭐 예를 들면 뭐 이종근 총장도 뭐 그런 스타일이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안보 대표님도 그런 식인데 우선적으로 어떤 상에서 아무리 100%를 우리가 타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작 북한에서는 지금 땅굴에 다 모든 뭐 미사일이라는 게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후에 따라서 또 북한은 20만의 특수정 부대가 있고 또 특정 제가 전번에 발표했듯이 말씀드렸듯이 땅굴도 지금 어느 정도 발견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북한에는 AN2기 미사일 아니 우리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등고선 따라 이렇게 쭉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많이 타진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특수정 부대들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육상, 지상, 해상으로는 공급비양성, 이것도 마찬가지 기습, 또
또 어디 쪽이냐? 이 서해안 쪽에서는 뻥 뚫려 있잖아, 바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뭐 고기 잡으러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어디까지가 이게 고기 잡는 데인지 알 수도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습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우리는 핵이라는 것은 모든 작전 계획에서는 핵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모든 작전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북한은 초전부터 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최근에 그 많은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보시잖아요, 그죠? 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제 환경은 국가에게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다. 우리가 한미 동맹에 강력하다지만 미국하고 또 중국하고의 관계가 지금은 이제 소원하지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트럼프 행정부 대통령이 됐을 경우 어떤 정책이 될지도 모르고 또 엉뚱한 또 이재명 같은 사람이 됐을 경우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지금이 최상이다 가지고 이게 4년도 이렇게 계속 간다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안보상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의 이제 북한 체제는 이런 체제입니다. 맨 밑에 법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도 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우리는 최상위 법이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은 그보다 더 위가 노동당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신중론자는 저렇게 얘기를 노동당 규약. 그러니까 이 노동당 규약이 좀 어떻게 되냐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북방부에서는 무궁하고 분명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목표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스스로 고백이 된 거예요. 북한은 어떻게 돼? 부강치도 못하고 문명하지도 않은 상태가 지금 거꾸로 해석한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국적 범위에서 전국적 범위가 우리 남한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얘 표는 그렇게 해요.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한다. 자주적이라는 뜻 자체를 해석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자주적이라는 말. 하여튼 자주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건 주한미군 철수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적인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주가 아니고 자유민주 체제가 아니고 이들이 말하는 건 공산주의를 민주주의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표현해요. 네, 최종적으로는 인민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 이게 이제 노동당 규약의 전반부 나오는 이 문장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 투자, 배합 전략입니다. 북한은 4가지 전략을 이루는 거예요. 합법, 반합법, 비합법 이런 용어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인데 김일성이 주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합법 그리고 다 이해가 되는데 반합법 이게 무슨 말이지? 또 반합법 그러면은 우리 말로 불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합법 그러면은 지하당 조직 구축하는 것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폭력, 비폭력 그러면 뭐 폭력 그러면 뭐 전쟁 같은 거 얘기하지 대규모 소규모 이런 전략이 다양한 그 상황에 맞춰서 이런 전략을 뭐 한쪽만 생각하고 또 섞어 이 전략을 예를 들면 뭐 정치 그 통진당을 이번에 막 이 국회에 넣는 거 이걸 뭐 하나의 그 전략에 보고 경제 그러면 뭐 적합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 뭐 재벌들 해체시키는 문제 그 우리는 재벌 해체다 그러면은 재벌 해체다 그러면 그 사실 민주국가에서 해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차명진 그 정권 의원 두 분이 주장하는 내용에 의하면은 재벌을 해체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체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 주장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재벌의 경영의 국유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국유화냐? 그 국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각 그 기업주마다 주주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의 경영권을 간섭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대한항공에 그랬듯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삼성을 무너뜨리겠다 그러면 삼성을 접근 어떻게 하냐? 삼성전자의 지배 구조를 누가 하냐면 삼성화재가 아니고 있잖아요. 삼성화재 지배 구조를 늘리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영에 개입하는 거예요. 야 삼성 거기에 감사는 우리가 임명해 주는 사람을 이번에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그 회사마다 비밀을 다 알고 있잖아요. 감사하다 보면. 그걸 빼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건 가상이지만 중국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뭐 스마트폰을 갑자기 이렇게 막 발전하는 게 제가 볼 때 이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꼭 맞는 건 아닙니다. 해킹. 네. 그래서 이거 신문에서도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전쟁 초기에 핵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우려가 있고 미 국방부에서도 핵 사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23년 9월에 발간됐던 2023 WMD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이런 쓸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WMD라는 것은 대량殺傷 무기를 말합니다. 뭐 다 이해하시겠지만 또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WMD 웨이펀 M이라는 것도 매스 대량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D는 디스트럭션.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건 좀 개념적인 거지만 이 과거에는 이렇게 뭐 무슨 뭐 을지 훈련이라든지 뭐 할 때 보면 민간군이 다 참여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나 이 좌파 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일체 그런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안보는 군인들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 의식이. 지금 그게 아니다. 이 지금은 과거와 달리 민과 국가 관이 같이 합동으로 이 국가 방위를 해야지 어느 뭐 군들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게 국민들 사이에 다 인식이 공유가 될 필요성이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제가 몇 번 저도 주장했습니다만 국제 환경 가변성에 따라서 우리도 핵 전력을 뭐 우리도 개발한다. 저번에 그 발표 자료를 누구죠? 이치원. 우리도 이스라엘식으로 그냥 뭐 핵 개발한다 말할 필요도 없고 안 한다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도 은밀하게 보유하면 될 것 같아. 이스라엘식으로 능력은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행스럽게 우리는 핵 발전소를 뭐 20여 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24개가. 그러니까 거기서 그 추출한 걸 가지고 잘만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도 핵무기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감시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무형 전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워게임 해봐도 북한하고 우리하고 워게임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유형 전력이야. 너 탱크가 몇 대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는 이 정신력 같은 게 거의 안 들어갔어. 사기라든지 군기라든지 이런 거는 워게임 전력상에 아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군복무 관련되는 것도 마치. 우리는 병사들 2년도 안 돼. 여기는 막 10몇 년 하잖아. 그러면 훈련 수준 이게 천연 차이 나잖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의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 전쟁 난다 그러면 이스라엘 학생들은 막 본부에서 전쟁. 너 이 전쟁 날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학생들은 나 그때 참전했었다. 이러면서 막 못다리 써고 가는데 똑같은 조건에서도 그 당시 아랍 학생들은 전쟁 나면은 요 기회에 다 휴학이니까 다 세계 여행을 받고 흩어진다.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뭐 북한이 미사일 쏠 것이냐 안 쏠 것이냐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걸 기대할 필요가 없다. 이게 우리 스스로 여기 보면 손자분표에 나오듯이 무의식이 불고 시효 유사 불가 분야가 불교 경문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게 최상이다. 그 전쟁이 난다는 것은 우리에 달려있는 거지 북한보다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전쟁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그러면 유머는 한마디 안 했어요? 그에 대해서 재밌게 말했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